자, 행렬 보시면은 수나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해서 괄호 안에 묶은 걸 우리가 행렬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가로가 행, 세로가 열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성분이라는 거는 그 행렬을 이루고 있는 수나 문자들을 각각의 우리가 성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로줄, 세로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아래 보시면은 두 행렬이 2차 정사각 행렬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2차 정사각 행렬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연립 1차 방정식을 어떻게 보면 행렬로 많이 바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문제 보시는 것들 보면은 다 2차 정사각 행렬들을 가지고 문제를 다루게 된다라는 정도 알아두시고, 그래서 그 아래는 다 2차 정사각 행렬들로만 이제 계산을 하게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먼저 두 행렬이 서로 같은 조건이다라고 하면 일단 전제 조건 얘는 이제 두 행렬이 같으려면은 행과 열이 다 그 숫자가 똑같은 상태여야 돼요. 보통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해서 m by n이라고 하는데 행의 수, 열의 수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때 m 곱하기 n 행렬로 일단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각 성분이 모두 대응하는 성분들끼리 모두 똑같을 때 같은 행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행렬이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알 수 있듯이 A라는 행렬, B라는 행렬 둘 다 2 곱하기 2, 즉 2x2 이렇게 행렬이 되는데, 이때 두 행렬이 똑같다라고 하면 1행 1열 성분끼리 같고 1행 2열 성분끼리 같고 2행 1열 성분 그 다음에 2행 2열 성분끼리 모두 같을 때 우리가 서로 같은 행렬이다라고 해서 같은 꼴이다라고 해요. 이렇게 행의 수와 열의 수가 같은 꼴일 때 이게 생략이 되어 있어요. 같은 꼴일 때 각각의 성분들끼리 모두 같은 경우에 서로 같은 행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같은 꼴에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행렬의 덧셈과 뺄셈을 볼 텐데, 얘도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꼴에서만 가능합니다. 같은 꼴에서만 똑같은 행의 수와 열의 수를 가진 두 행렬에서만 더하고 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어떤 두 행렬 A라는 행렬 A11, 12, 21, 22. 자, 이 앞에 쓰는 숫자는 행의 수가 되고요. 뒤에 있는 수는 이제 열의 수가 되죠. 그래서 1행 1열 성분, 1행 2열 성분, 2행 1열, 2행 2열 성분이 된다라고 하고, B라는 행렬도 마찬가지로 뭐 B11, 12, 21, 22 라고 했을 때 이 두 행렬을 이제 더한다라고 하면은 같은 성분들끼리 더하고 그 다음에 빼기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는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 아래 이제 이러한 더하고 빼기를 할 때는 덧셈에 대한 성질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수 연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그 다음에 결합 법칙 나와 있듯이 행렬에서도 덧셈에 대한 성질이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교환 법칙. 그래서 때에 따라서 자리를 바꿔서 계산을 해도 결과는 바뀌지 않으니 우리가 교환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시고, 두 번째 이제 결합 법칙도 성립합니다. 셋 이상의 어떠한 행렬에 대해서 A라는 행렬, B라는 행렬, C라는 행렬 더하는데 A와 B를 먼저 더하고 나중에 C라는 행렬 더해주나, B와 C를 먼저 더하고 나중에 A라는 행렬을 더해주나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교환도 마찬가지예요. A와 B를 더하나 자리 바꿔서 B와 A를 더하나 결과는 동일하다라는 거. 그래서 더하기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자리 바꾸거나 아니면 묶어줘서 계산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덧셈을 할 때 뭐가 나오냐면 영행열이 등장을 해요. 영행열은 모든 성분이 0인 행열을 이제 영행열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대문자 5를 갖다가 쓰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이제 행열의 실수배가 나오는데 이 행열의 실수배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거기 보시면은 A라는 행열이 있고 어떤 실수 K에 대하여 행열의 실수배 어떤 행열 A에다가 실수 K를 이렇게 곱해주면은 각 성분에다가 실수를 곱해준 거랑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K 곱하기 A11, K 곱하기 A12, K 곱하기 A21, K 곱하기 A22. 자, 그러면 이 실수배에 대한 성질을 이용을 해서 반대로 여기서 공통인 인수가 있다면 걔네들로 묶어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으로 빼내는 것도 꼭 중요하니까 연습 많이 해두시고 그리고 나서 이 실수배에 대한 성질이 있습니다. 거기 공간이 있죠? 이거 좀 쓰고 갈게요. 어떤 이제 실수 K와 L에 대해서 K 곱하기 L 곱하기 어떤 행렬 A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서 실수배에 대한 결합 법칙이 성립해요. 그러니까 K와 L을 곱한 녀석을 나중에 A에 곱해주나 아니면 행렬 A에다가 실수 L을 곱한 다음에 나중에 K를 곱해주나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네. 허수배는 왜 배제한 거예요? 허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행렬은 좌표 평면 위에 점들을 가지고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선형으로 나타내거나 아니면 비선형으로 나타내는 그런 좌표 값들을 가지고 나타내는데 우리가 허수는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낼 수가 없어서 뭐 정확하게는 이제 복소 평면이라는 걸 또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따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제 회전 변환이 또 들어갑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고등 과정에서는 허수는 다루지 않는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실수배에 대한 결합 법칙 성립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어떤 K 곱하기 A라는 행렬, B라는 행렬 여기 뭐 행렬 A, B 이것도 쓸게요. 라고 하면은 이 실수를 각각의 행렬에다가 분배도 할 수 있지. 그래서 분배 법칙도 이렇게 들어간다. 라는 것도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제일 중요한 더하기 빼기는 사실상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이 곱하기가 문제가 많이 나오죠. 이제 행렬에서는 특히나 이 곱하는 순서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 행렬의 곱셈 한번 볼게요. 자, 얘도 일단 전제 조건이 뭐가 되냐면 어떤 두 행렬 A와 B에 대해서 이 행렬 A에 어떤 얘가 만약에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A의 열의 수와 B의 행렬 B의 행의 수가 같을 때만 곱하기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B라는 행렬이 N 곱하기 L 행렬이라고 한다면 이때 두 행렬을 곱했을 때 이 행렬 A와 B는 어떻게 된다? M 곱하기 L 행렬이 된다라고 해요. M 곱하기 L 행렬. 그래서 이게 같을 때만 항상 곱하기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2차 정사각 행렬만 항상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열의 개수와 행의 개수가 B의 행의 개수가 똑같을 때만 곱해지고, 그때 이 행열 A, B의 뭐 I행 J열 성분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곱한 거에 2행 1열 성분을 구할 때는 A 21 곱하기 B 11 이렇게 계산하거나, 또는 A 21 B 22 B 21 이렇게 해주면은 2행 1열 성분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뭐 하면 된다? 더해주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2차 정삭 행렬에서. 그래서 그 순서가 이제 중요한데, A라는 행렬 A11, A12, 21, 22, 그리고 B라는 행렬 B11, 12, 21, 22 라고 했을 때, 얘네들 이제 곱할 때, 자꾸 쓰기 귀찮은데, 자, 곱해 주시면 그래서 이 순서 마치 내분점 하듯이 그 순서만 좀 지켜주시면은 곱하기는 쉬우니까 약간 기역자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A11, B11 곱해야 이제 1행 1열 성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A12, B21 그래야 이게 2가 소거되면서 1만 남게 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뭐 하면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더해주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행 2열 성분은 또다시 아래다 할 걸. 얘랑 이제 이렇게 두 번째로 진행한다. 그래서 A11, A1, B12 그 다음에 A12, B22 더해주면 이렇게 2행 1열 성분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만 똑같이 나머지 것도 2행 1열 성분은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2행 2열 성분은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만 2차 정사각 행렬만 정리를 좀 잘 해두시고, 뭐 3차 정사각 행렬까지는 이제 계산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잘 나오지 않으니 그건 대학교 가서 좀 많이 다룰 거예요. 만약에 하시면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고, 자, 그 아래 보시면 이제 곱셈에 대한 성질 나오는데, 첫 번째 아까 우리 덧셈에 대한 성질에서는 뭐가 성립했어? 교환 성립했죠. 그 다음에 결합 성립했지. 근데 이 곱셈에 대한 성질 보시면 뭐가 없어? 교환이 없어요. 교환.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립하는 경우가 나와요. 일반적으로는 A행렬 B행렬 곱한 거랑 B행렬 A행렬 곱한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A 곱하기 B 행렬, B 곱하기 A 행렬이 같을 때 이게 언제 나오냐면 뭐요? 네, 어떤 두 행렬의 곱이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되었을 때, 이때만 교환이 성립해요. 그리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가 또 뭐가 있냐면, 얘가 이제 첫 번째면, 두 번째는 이제 좀 전에 말한 단위 행렬 간의 이제 교환은 성립합니다. 자기 자신이 만들어지죠. 이때 교환이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2는 단위 행렬이다. 단위 행렬이 뭐니?
정사각 행렬에서 A11, A22, A33 N행 N열,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로 가는 대각선 네 성분이 전부 1이고 그 외의 성분은 전부 0인 녀석을 단위행렬이라고 불러요. 단위행렬. 그래서 이렇게 단위행렬에서는 특히나 교환이 성립하는데 자기 자신 된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긴 한데 교육과정 외가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역행렬이에요. 역행렬. 영행렬은 뭐 곱하나 마나 이제 0이니까 영행렬끼리도 당연히 교환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은 이제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왜? 순서가 같기 때문에 A, B, C, A, B, C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A와 B를 먼저 곱하고 나중에 C를 곱하나 아니면 B와 C를 곱하고 나중에 A를 곱하나 우리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분배도 마찬가지고요. 분배할 때 특히나 조심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이라든지 곱셈 공식은 적용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알아두세요. 행렬에서는 지수 법칙이랑 곱셈 공식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A라는 행렬, B라는 행렬 전체 제곱하여라 라고 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쓰는 순간 땡입니다. 아시겠죠?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같다라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AB 행렬과 BA 행렬이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교환이 가능하다. 이거 전개할 때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A 플러스 B, A 플러스 B 곱이 되는 거니까 차례차례 앞에서 곱해지는 거니까 A제곱 플러스 AB 그 다음에 B 분배해주면 BA 플러스 B제곱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야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이라든지 아니면 지수 법칙이라든지 다 안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특히나 뭐 나중에는 너희도 모르게 쓰기 때문에 꼭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AB 제곱이다 라고 하면 A제곱 B제곱이라고 쓰는 순간 또 얘도 틀려요. 아시겠죠? 얘는 AB, AB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려면은 즉 지수 법칙이랑 곱셈 공식이 되려면 교환이 성립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교환이 성립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렬 거듭 제곱 하기 전에 앞서서 거기 공간이 또 있을 텐데 거기 공간에다가 하나 정리를 좀 하고 할게요. 자, 어떤 두 행렬을 곱해서 영행렬이 나왔다 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실수였을 때는 자 A 곱하기 B가 자, 실수 AB일 때 얘 곱해서 0 된다 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지? A는 0 또는 B는 0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행렬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얘가 필요 충분 조건이 가능하려면 A는 영행렬 또는 B는 영행렬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얘가 0이 아닌 행렬인데도 불구하고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영인자라고 불러요. 영인자. 영행렬은 아니지만 곱해서 영행렬을 만드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영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있어야 필요 충분히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 행렬의 거듭 제곱을 할 때
약간의 심화 과정일 수 있겠지만 뭐가 있냐면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교과서에 나와 있긴 한데 이거를 크게 많이 다루는 문제는 그게 많지는 않아요. 워낙 과거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역행렬이랑 좀 많이 묶이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교과 과정에는 역행렬이 또 들어가질 않으니 이게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내용은 알고 계셔야 돼요. 내용은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되는데 어떤 거듭 제곱을 쓸 때 특히 2차 정사각 행렬에서 그 2차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때 많이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행렬이 A, B, C, D 라고 할 때 이때 얘를 가지고 어떠한 2차식을 만들 거예요. A제곱 마이너스 1행 1열 성분과 2행 2열 성분을 더한 녀석이 A의 어떻게 보면 개수가 되고요. 행렬 A의 그 실수배 그리고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오른쪽 아래 대각, 오른쪽 위로 대각 곱한 녀석의 차. 이걸 나중에 행렬식이라고 불러요. 뭐 디터미넌트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몰라도 돼요. 얘는 대각 합. 얘는 항상 영행렬이 만들어집니다. 영행렬.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 행렬 A에 대해서 이렇게 식은 만들어지지만 이 행렬에 대한 2차식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이 행렬 만족하는 A라는 행렬이 얘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는 모순이 생겨요. 그래서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케일리 해밀턴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로 만들어지는 이제 행렬이 첫 번째 A가 어떤 단위 행렬의 실수배일 때와 그리고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아닐 때로 좀 구분을 하셔서 이때 우리가 각각의 행렬을 찾아주셔야 돼요. 이 2차식을 만족하는 행렬을 찾을 때는 이렇게 어떤 행렬, 단위 행렬의 실수배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로 구분을 해서 찾아준다. 이거에 대한 문제는 선생님이 좀 이따가 개별적으로 써드릴게요. 칠판에다가. 문제를 담지는 않았어요. 약간 교육과정 좀 벗어날 수도 있어가지고 담지는 않았는데 잘못 담은 것도 하나 있어. 역행렬 넣은 것도 있어. 역행렬은 그냥 뭐 이런 게 있다라고만 할 테니까 그건 그냥 보기만 하세요. 쓰지 말고. 너무 많은 걸 알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쪽에서는 약간의 우리 노가다성 문제들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앞에서 우리 다항식 연산할 때처럼 그런 느낌이 좀 들 수 있으니 그래도 꼼꼼하게 계산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넘겨서 우리 케이스 포인트 첫 번째로 가볼게요. 자, 1번 한번 해봅시다. 1번. 자, 뭐 이제 다 계산됐을 텐데 지금 I랑 J가 각각 1, 2, 3, 1, 2, 3 이렇게 간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3차 정사각 행렬이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걔네들 성분들 다 찾아서 더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분의 합. 그래서 1행 1열, 1행 2열, 1행 3열 그 다음에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 그 다음에 3행 1열, 3행 2열, 3행 3열 이걸 다 찾아야 되는데 I랑 J가 둘 다 1일 때죠. I랑 J가 둘 다 1일 때 거기 조건 보시면은 I가 J보다 클 때는 맨 위에 거 이거 대소관계를 안 썼구나. I가 J보다 클 때 둘이 같을 때 그 다음에 I가 J보다 작을 때 그러면 얘는 둘이 같은 경우니까
이 두 번째에다가 집어넣어서 성분이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1, 2는 세 번째 넣어야 돼서 얘는 2행 1열 성분과 같다라는 거지. 그럼 2행 1열 성분은 얼마가 되나 보니까 i가 2일 때니까 4 빼기 1 해서 3 된다. 그럼 얘도 이제 자동적으로 찾은 거지. 1, 3도 마찬가지로 3, 1이랑 같아서 맨 위에다 집어넣으면 6 빼기 1이니까 5 나온다 라고 해주면 되죠. 그러면 5 이렇게 되고, 2, 2는 두 번째에다 넣어주시면 이제 2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5 되고요. 2, 3은 3, 2랑 같아서 얼마? 6 빼기 1이니까 얘도 5 나오죠. 얘도 5 나오고, 3, 3은 똑같으니까 9 더하기 1에서 10 나온다 해서 다 더해 주시면 되겠죠. 다 더하면 얼마? 43 나온다 해서 4번 되겠습니다. 6번 얼마 나와요? 16 나오죠. 그거 다 그 A 빼기 B 행렬 만들지 마시고요. A 지금 원하는 거는 A 빼기 B 행렬의 모든 성분 합이죠. 이면은 행렬 A의 성분합에서 행렬 B의 성분합을 빼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그 공수2에서 집합에서도 집합 A의 모든 성분합과 집합 B의 모든 성분합에서 교집합 빼면은 합집합의 원소 합 나오듯이 약간 비슷한 원리예요. 아시겠죠? 곱하기는 안 되는데 합끼리 물어볼 때는 가능하다. 그래서 각각의 행렬들 찾아서 걔네들 성분들 합을 가지고 연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뭐 실수배까지는 가능하니까 넘겨서 지금 각각 행렬 A의 I, J 성분, 즉 I행 J열 성분과 B의 I행 J열 성분들 각각 구하는 방법이, 위에 거는 행의 수에다가 열의 수를 뺀 다음에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행의 수와 열의 수를 더한 다음에 플러스 1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2행 2열 성분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그러면 이것도 다 A 구해놓고 B 구해놓고 곱하지 말고 지금 물어보는 것만 찾아서 곱하시면 됩니다. 2행 2열 성분이었으니까 2행 2열 어떻게 만들어? 2행 1열과 B의 1행 2열 곱하면은 2행 2열 성분 만들어지죠. 맞나요? 그 다음에 2행 2열 성분과 B의 2행 2열 성분끼리 곱해도 2행 2열 성분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푸셔요. 이렇게 풀었다. 손. 성분끼리만 찾아서 풀었다. 손. 근데 나는 A 행렬, B 행렬 다 구한 다음에 곱해서 구했다. 손. 아니, 이걸 의식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직접 그냥 필요한 성분들끼리만 찾아서 계산하는 거 연습하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9번 한번 해보자. 무슨 벌써부터 11번이야 건방지게. 아, 여기 원래 싫은 단어냐. 약간 노가다 해야 되고 하니까. 자, 9번 한번 해보세요. 9번. 근데 학생 때 연애하는 건 좀 비추해요. 학생 때 연애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싫은데? 뭐라고? 연애 썰? 오늘 보면은 만약에 다음에 와서 한 1년 정도 보는데 아쉽잖아요. 아, 이걸 뭐 왜? 난 원래 남한테 나의 연애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저희가 남이었어. 저희는 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남이에요. 이럴 때만 너희는 남 아니라고 하더라. 항상 남
아, 가족한테는 오히려 더 얘기하네. 연애 얘기를. 너 하니? 부모님한테 연애하는 거 얘기해? 진짜? 너 연애 안 했는데 왜 거짓말 쳐? 거짓말 쳤지. 거짓말 쳤지 엄마한테. 왜 거짓말해? 연애도 안 하는데. 그건 연애가 아니잖아. 너 연애랑 약간 짝사랑이랑 구분을 못하는 것 같은데 연애는 쌍방이고 짝사랑은 일방이잖아. 근데 짝사랑도 종류가 있는 게 아 거기에도 종류가 있어? 표현을 해본 짝사랑이 있고 뭐라고? 표현을 해본 짝사랑이 있고 표현을 해본 짝사랑은 뭐야? 표현을 해봤던 짝사랑이 있고 표현을 못 해봤던 짝사랑이 있고 아 고백했는데 까인 첫사랑. 고백했는데 까인 첫사랑이랑 고백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 스스로 정리를 한 그냥 약간 근데 고백 공격? 공격은 안 해요. 아 공격을 안 했어? 아 근데 이게 어떻게 표현했다는 거야 짝사랑을? 좋아하는 티를 냈다라는 거야? 못 냈죠 안 못. 그건 뭐야 그게? 방금 얘기한 게 이 티를 낸 짝사랑이 뭐야? 횡설수설 하는구만. 쌤 말해주세요 진짜. 말할 게 없어. 연애를 많이 안 해봐가지고. 연애 비법이 어딨어? 쌤처럼 수학 잘하면 돼요. 아니 개 싫어하지. 뭘 잘해야 돼요?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이 수학하는 걸 좋아한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 다 싫어했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못한다고. 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 이렇게 마음 먹으면 이제 못 사귀는 거야. 알겠지? 노문이 여자친구. 내려놔야 돼. 머리 빡빡 밀으라고? 머리 빡빡 밀면 제가 얘보다 나아요. 누가? 얘는 뭐 고백만 40몇 번 했는데 40몇 번? 40몇 번? 진짜 고백을 내고 진짜 까이게 마음머리 4,548차이. 아, 4번 고백했는데 차이스가 그냥 더 많아. 자, 우리 제곱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A라는 행렬이 1, 0, 마이너스 2, 1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 n제곱 했을 때 여기 2행 1열 성분이 마이너스 128 되게 하는 그때 n의 값을 찾으시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숫자를 찾기에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규칙성 문제입니다. 규칙성. 근데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할게요. 자, 첫 번째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노가다죠. 노가다인데 이거 계산을 해주시면은 1 곱하기 1, 1 플러스 0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생략. 그 다음에 1 곱하기 0, 0 곱하기 1 더하니까 0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1, 1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니까 마이너스 4 된다. 그 다음에 0, 1 이렇게 돼서 제곱했을 때 1, 0, 마이너스 4, 1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몇 번만 더 해보시면 나오는 거니까 자 A 세제곱은 A 제곱에다가 A를 곱한 거죠. 같은 것들끼리는 교환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1, 0, 마 4, 1에다가 1, 0, 마 2, 1 해주시면은 얘는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1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규칙이 좀 잡혔죠. 예, 번호 연결시키면은 저 지수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 우리가 추론을 했을 때 n제곱의 성분은 1, 0, 마이너스 2n 그리고 1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게 마이너스 128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찾으려고 한 n의 값은 64다라고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방법 모두 알아둡시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까 우리 뭐가 있었냐면 이러한 거듭 제곱 나왔을 때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좀 활용을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좀 활용을 할 때 알아둬야 되는 거는 이 주어진 행렬이 어떤 단위 행렬의 실수배냐 아니냐부터 먼저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성립할 때는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아니면은 그냥 그 행렬식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 식에서 우리가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이용을 해서 식을 써주면 a제곱 마이너스 대각합이 얼마지? 2a 그리고 플러스 ad 1 마이너스 bc 빵 곱하기 단위 행렬 얘가 영행렬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a제곱이라는 행렬이 넘겨주면 2a 마이너스 2 단위 행렬입니다. 이거 다 보시면은 사실 a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해서 이게 영행렬이라고 하면은 틀려요. 아시겠죠? 단위 행렬밖에 안 나와요. a가 단위 행렬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아 되는데 그러니까 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성립하는 행렬이 꼭 저 행렬만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역은 성립 안 한다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행렬식을 만족하는 녀석은 저 녀석도 있지만 방금 우리가 구한 단위 행렬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가 나와요, 항상. 자, 그래서 지금 a제곱이 2a 빼기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세제곱 하게 되면은 2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인데 차수를 계속 낮춰야 되기 때문에 얘 대신에 위에 2a-2를 집어넣어 주시면은 4a 빼기 2 곱하기 단위 행렬 되는데 빼기 a가 있으니까 3a-2 곱하기 단위 행렬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4제곱 해보시면은 3a제곱 마이너스 2a 되는데 a제곱 대신에 2a- 단위 행렬을 집어넣어 주시면은 6a 빼기 2a니까 4a가 되고 빼기 3 곱하기 단위 행렬 만들어지지. 그러면 이로 인해 n제곱은 어떻게 되겠어? n 곱하기 a 행렬 마이너스 n-1 곱하기 단위 행렬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 보시면은 여기에 전부 n을 곱한 실수배니까 n, 0, 마이너스 2n 그리고 n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n-1을 곱해준 단위 행렬은 n-1, 0, 0, n-1이다. 그러면 이거 계산했을 때 1, 0, 마이너스 2n, 1이다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이렇게도 한번 푸는 연습도 좀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 왜냐면 나중에는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의 모든 성분 합을 또 찾으라고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찾을 때 또 용이한 방법이기도 하니까 구분해 주시고. 그래서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쓰일 때는 반드시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아닐 때만 좀 적용하기가 편하다. 왜? 역은 성립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2차식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행렬을 찾아라 라고 하면은 반드시 경우를 나눠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수배가 아니면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아니면은 바로 적용이 가능하니까 이렇게도 알아두시고. 자, 쉬었다가 아니야 미안해 쉬는 시간이 아니지. 쉬는 시간인 줄 알았어. 자, 넘겨서 11번 한번 해봅시다. 11번. 제곱부터 같이 해볼게요. 제곱 해보시면은 4 빼기 3이니까 1. 그 다음에 6 빼기 3이니까 3.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 1. 마 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제곱이 만들어지죠? 자, 세제곱도 구해보자. 자, 세제곱은 제곱에다가 a를 한 번 더 곱하는 거기 때문에 1, 3. 너무 작게 썼다. 1, 3, 마 1, 마 2, 2, 3, 마 1, 마 1. 그러면 이렇게 2, 마 3이니까 마 1, 3, 마 3, 빵.
그 다음에 마2 풀 2, 빵. 마3 풀 2, 마1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 마이너스 단익열 나왔다라는 거네요. 3번 했더니 그러면 3번에서 마이너스 단익열이었으니까 6번 곱하면은 얘는 단익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끊어야 돼. 왜? 반복되거든. 그래서 주기가 6이었다라는 겁니다. 6개를 기준으로 반복이니까 결국 연속하는 6개의 합은 0 나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A제곱, A 세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얘가 영행열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지금 항이 100개였으니까 이 6묶음씩 일단 16세트가 만들어지지. 그럼 남는 게 4개가 남는데 순서대로 A 제곱, 세제곱, 4제곱 이렇게 4개가 남는다. 그럼 얘는 0이니까 어차피 계산 하나마나 A 세제곱은 마이너스 단위행렬,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A 행렬이니까 4제곱, 그 다음에 1차 이렇게 지워지죠.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게 결국 A 제곱에서 단위행렬을 뺀 녀석이 된다라고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계산하시면 2번 나온다. 모든 성분 합이었으니까 A 제곱의 모든 성분합은 1이고요. 그 다음에 단위행렬의 모든 성분합은 2니까 1 빼기 2 해서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똑같이 거듭 제곱 물어봤잖아. 그걸 또 적용시켜보면 일단 뭐부터 확인해? 아, 얘 단위행렬의 실수배는 아니구나 라는 거 확인했지. 그러면 우리가 2차식 만들어보자. A제곱. 그 다음에 대각합이 얼마야? 1이죠. 거기다 마이너스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단위. 이제 A 행렬. 그 다음에 AD 마이너스 BC가 얼마니? 1이야? 1이야? 그래서 이게 영행렬 나오죠. 그러면 이거 보자마자 떠오르는 식 하나가 있어야 돼. 뭘 곱해줘야 돼, 양변에? A 플러스 2. 네, 그래서 양변에 A 플러스 단위행렬을 곱해주시면은 A 세제곱 플러스 단위행렬은 영행렬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A 세제곱이 마이너스 단위행렬이니까 A 6제곱이 단위행렬이다 라는 것도 이용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거듭 제곱 나오면은 그냥 노가다로 계산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이용을 해서 식 발견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넘어가서 맞아, 이거 오타 있어요. 미안해요. 미안해. 오타 있어. 그 A라는 행렬 이행 1열 성분을 좀 수정해야 돼요. 미안해. 잘못했어. 잘못했어. 여기 2로 바꿔, 2로. 미안해. 잘못했어. 미리 얘기해 준다는 거 깜빡했어. 12번에 이행이 그만. 이행 1열 성분 A가 아니라 2로 바꿔주세요. 2로 바꿔주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막 분수 나오고 난리 났을 거예요. 미안해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석현아, 뭐 이렇게 연애 얘기 안 해줘서 그런 거야? 연애 얘기 안 해줘서 그런 거야? 해주면 뭐? 해주시면 딱 열심히 풀어줘. 얘기 안 해주면 열심히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럼 네 손해 아닌가? 열심히 안 하면 네 손해지 뭐. 얘기 안 해야겠다. 너 손해 보라고. 아직 한번 해주세요. 이제 저 조율만 안 남았어요. 진짜 몇 문제 풀면 끝이에요. 공통 수학 2도 있잖아. 아직 좀 많이 남았어요. 왜? 지금 함수 이제 맞아. 이번에 공수도 닥치고 해야지. 지금 간당간당해. 그때 너무 떠들어가지고. 함수 원은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공수 때는 아무 말도 안 해야 돼. 자, 12번 한번 같이 볼게요. 12번 이거 하고 쉬었다 갈게요. 자, 보시면은 다음 두 행렬 A와 B에 대해서
a 빼기 b 곱하기 a 플러스 b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이 행렬에서 성립한다는 것 자체가 교환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B 행렬과 BA 행렬이 같다라고 해서 각각 AB 행렬 구해주시면은 얘가 2A-1, 그 다음에 AB 플러스 1, 7, 2B 마이너스 3 나오고요. BA 행렬은 계산하시면 2A 플러스 2B 마이너스 2 플러스 3B 그리고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비교해 주시면은 2B가 마이너스 1 돼야 되는 거니까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가 7이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A는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를 B로 나눠라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8 되어서 정답이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쳐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쉬었다가 우리 남은 문제 처리할게요.